이경락 대표님의 강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되겠죠. 다들 지금 미 시장이 밀린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요. 그냥 허심탄회하게 원초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원초적으로, 원론적으로. 먼저 이제 어제 미 시장 하락한 것을 제가 차트에 녹이지는 못했는데요. 저한테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 많은 증권맨들이나 뭐 금융 쪽에 종사하시는 저의 지인들, 그리고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시장 하락할 때, 그리고 저한테 꼭 항상 여쭤보는 게 뭐냐면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냐면 제가 바로 이 DMI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시장이 돌아서는 구간을 잘 맞춰왔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논리인지는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DMI에는 DI 플러스라는 것이 있어요. 빨간색이 이제 매수 강도인데요. 항상 DI 플러스가 이 빨간색 선이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시장을 볼 때 이걸 많이 쓰거든요. 종목은 뭐 그렇게 잘 맞지 않고 시장 같은 경우는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DI 플러스 빨간색 선이 이 회색이 10이에요. 제가 줄을 딱 거놨습니다.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 S&P 500입니다. 항상 반등은 나왔어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떨어지고 나서 이때도 S&P 500 자 바닥을 다지고 이런 식으로 추세를 돌리는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추세를 돌리는 반등이든 발생을 합니다. 과거의 S&P 500 모든 사례를 다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발생했던 거. 작년 12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딱 찍었죠. 자, 빨간색 선이 10 이하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미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적 캡처한 거니까 달라 말라 했는데 어제 미 시장 빠졌기 때문에 완전히 들어와 있을 것이고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전개됐다는 얘기예요. 더 빠졌으니까 어제 1.80인가 S&P 500이 빠졌으니까 분명히 안에 들어왔을 거고요. 나스닥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에도 똑같은 논리예요. 과거에 10선 찍고 나면 안으로 들어왔다가 터치해도 반등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왔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반등, 기술적 반등. 다시 이제 쌍바닥이죠. 쌍바닥 찍고 나서 추세 반등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전개됐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작년 12월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락은 있었지만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왔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완벽하게 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옵션 만기를 앞둔 어제 미시장 추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안으로 들어왔을 거고 다음 주는 분명히 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봐야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계속 기술적 반등만 일어났겠죠, 최근에. 이런 식으로 찍고 여기서 대반등 일어났고요. 저번에도 여기서 안으로 들어왔다가 대반등. 이런 식으로 진행됐고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에 한번 찍고 이렇게 대반등 일어나다가 다시 또 찍고 대반등.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쌍바닥이죠. 코스피도 지금 이런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겠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반등은 분명히 일어나요. 분명히 반등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기술적 반등이냐 이거예요. 그냥 공을 바닥에 튕겼다가 올라오는 것처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반등이 일어났다가 추가 하락이 이루어지는 그런 반등일 수도 있겠고 그냥 살짝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다가 지지부진한 뭐 북치기 박치기 장세로 전개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추세 전환인데 그죠?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기로가 있는 거죠. 반등은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작년 한번 보자고요. 작년 11월 달처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자, 연두색도 칠해놨어야 되는데 1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고 그때 대반등이 일어나는데 기술적 반등이겠거니 했는데 그때 추세 전환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이런 흐름으로 넘어가기를 진심으로 저도 바라는데 사람들이 말을 하죠.
지금 많은 분들 다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금리 인상 시기에 무슨 뭐 대반등이냐. 추세를 돌릴 만한 거리가 없다. 다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죠? 다들.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거다. 지금 열이면 100명이면 99명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유 약할 거다. 기술적 반등은 그냥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거다. 왜냐하면 다 일리 있는 얘기죠. 올라갈 만한 거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추세를 돌릴 만한 거리가 없으니까. 모두가 부정적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장이 계속 이렇게 하락하면서 기술적 반등에만 불과한 이 재미없는 능선을 계속 추세는 옆으로 기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는 패배에 찌들어 있는 주식 투자로 인한 상실감에 찌들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패배의식이 팽배하게 내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기술적 반등을 생각하고 의미 없다. 올라가다 말아야지. 올라가면 물량을 줄여야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생각을 해볼게요. 다른 생각을. 저는 추세 반등을 위한 요소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먼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영국 마스크 벗고 백신 패스 없앤다. 영국이 이제 다시 정상으로 복귀한다라고 해요. 오미크론 끌어안고 살겠다. 정점 지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영국이 중요하냐면 항상 선도적이었거든요. 전자담배에 관련돼 가지고도 영국이 선도적이었어요. 아무튼 저는 영국의 국민 건강과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국의 발상이 좀 깨어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아무튼 영국은 이런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과거에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언할 때도 영국, 뭐 이스라엘, 뭐 이런 순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것처럼 영국이 싱가포르 그다음에 좀 선진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아무튼 영국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냥 끌어안고 살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마스크 벗고 백신 패스를 없애는 등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전으로 돌아간다. 한국경제TV 기사 내용을 발췌한 거예요. 실내 마스크 착용, 대형 행사장 백신 패스 사용 등을 담은 플랜 B를 종료. 재택근무와 중등학교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은 바로 없어진다. 이렇게 선언했더라고요. 그냥 오미크론 걸려도 걸리는 대로 이렇게 살겠다. 오미크론은 감기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즉 영국이 항상 먼저 진행했고 글로벌 시장이 뒤따라왔던 그 과거의 패턴을 바라봤을 때 전 세계가 하나씩 정상화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의 종식이란 표현보다는 코로나를 그냥 풍토병으로 인정하고 살자라는 분위기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전 세계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 세계의 정상화라는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정상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되냐? 인류가 2년 동안 제 말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한 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2년 동안 멈춰져 있었어요. 처음이죠. 처음 겪어본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상화된다라고 했을 때 보복적 소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제이미 다이먼가요? JP모건 CEO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보복적 소비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흐름이 글로벌 시장의 또 한 번의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금리 인상 이런 부분도 우려감은 있겠지만 이미 다 지나간 거잖아요. 다 주가에 녹아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과거를 사시려고 합니까? 미래를 사시려고 합니까? 주식 투자는 미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은 주가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흥미롭게 바라보는 거. 유럽 증시 한국 여행주 주도로 상승. 어제 그랬지. 어제 미 시장 뭐 라스베가스 샌즈 이런 것들을 좀 경고하더라고요.
하나의 흐름처럼 오미크론 확산세가 커지면서 영국이 봉쇄령을 해제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미국 시장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잘 견고하게 버티고 있어요. 시장 하락 대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런 증거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인수 배경 메타버스.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어요. 어떤 시대적 변화가 왔을 때 당신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 페이스북은 창시 개명해가지고 메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나서요. 80조 원. 이런 대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진심으로 대하고 있어요. 메타버스 시대는 분명히 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근데 메타버스는 아주 고사양의 서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생각보다 셀 거라고 저도 예상하거든요. 이게 또 자율주행이랑 또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대기업들이 새로운 메타버스 인터넷 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시대는 분명히 온다라는 거고, 이곳이 새로운 글로벌 시장의 성장 원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등장 수혜지는 뭐 테슬라와 애플, 모건 스탠리 2030년까지 차량 이용 시간 25% 증가한다. 뭐 이런 내용의 보고서가 최근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 시대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율주행 차 안에서 사람들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여기는 OLED 디스플레이가 깔릴 겁니다. 그 안에서 메타버스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차량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터넷 혁명은, 새로운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혁명은 항상 IT의 버블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IT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 됐었죠. 그 모든 것들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낸드 가격도 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짧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팟 가격, 도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곧 고정거래 가격도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죠. 12월 달 꺾어놨던 고정거래 가격 상반기에 반도체 가격 올라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IT의 2대 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차트 보면서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지금 통신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도,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 주가 흐름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추세 하락이냐? 저는 확실한 것은 노란색 바탕에 24시 차트 안에서 검은색 안으로 내려오면 무조건 매수 타점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삼성전자예요. 노란색 바탕에 검은선 아래로 내려왔어요. 저는 매수 타점으로 보여요. 시장이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추가 하락이 온다라고 하면 더 생큐한 거고, 낸드 가격과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것도 맞고. SK하이닉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커졌는데요. 자, 노란색 바탕에서 검은선 한 번도 찍지 않다가 검은선 아래로, 자, 검은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매수 타점으로 보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매수할 때가 왔구나, 그렇게 보여요. 즉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방향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시장이 죽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저점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한 방은 분명히 있다는 논리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지금이 매수 타점이지 언제가 매수 타점이라는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 주 시장을 한번 대응해 보자, 이렇게 결론 짓도록 할게요.